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80살 정순. 제 앞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제 아들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50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죠. 저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계피향,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그 향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향수를 뿌렸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이상했어요. 분명 계피향이 나는데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확실히 계피 냄새가 맞았습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 장례식장에 이런 향이 날 리가 없는데 향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방 안가득 스며들었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예전에 민수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희 집 주방에서 늘 계피차를 끓였었죠. 민수는 그 냄새를 참 좋아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계피차 끓였어? 어린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던 게 기억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래. 내가 좋아하잖니. 이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애는 늘 계피향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멀어진 건, 계피차를 끓이지 않게 된 건, 서로 말을 아끼게 된 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은 여전히 코끝에 맴돌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민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조문객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여성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죠. 시간이 흘렀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죠. 그런데 향은 여전했어요. 계피향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 왜 이런 냄새가 계속 나는 걸까? 혹시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에 환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저는 옆에 앉아있던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민아, 너도 무슨 냄새 안 나니? 무슨 냄새요? 할머니, 계피 냄새 말이야. 달콤한 냄새세.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저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나 봅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죠. 향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너니? 내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는 거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향만 계속 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향만이 저와 함께 있었어요. 계피향, 달콤하고 따뜻한 그 향기, 민수가 좋아하던 그 냄새. 저는 그 향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더 줄어들었어요. 장례식장은 거의 텅 비었죠. 몇몇 친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영정 사진만 바라봤어요. 민수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 애가 정말 행복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민수의 표정은 화난 얼굴이었으니까요. 몇 달 전 그날, 우리가 싸웠던 그날, 제가 그 애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 애를 내보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수는 이제 없으니까요. 영영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또 참았어요. 아직은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계피향이 다시 한번 강하게 퍼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여전히 아무도 향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 향 속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의 향기 속에, 아들의 마지막 인사 속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게 민수가 보내는 신호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만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장례식장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민수의 영정에도 그 빛이 닿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아직도 여기 있단다. 내 곁에. 비록 늦었지만, 비록 후회뿐이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가슴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젊은 남자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민수의 친구인가? 아니면 회사 동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 사람이 민수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걸까?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의 다음 말을,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 끔찍했던 날,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였던 것 같아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할 말만 하려고 했거든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민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있었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이번 달에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니?
민수는 물을 마시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엄마, 저번 달에도 드렸잖아요. 그게 부족해. 병원비도 나가고 약값도 나가고. 사실이었어요. 제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도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엄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그래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잘못된 말이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혼자 너 키웠잖아. 엄마, 그거 지금 왜 그러세요? 사실이잖아. 내가 너 하나 키우느라 재혼도 안 했어. 민수는 물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동작이었죠.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전 엄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뭐라고? 전 한 번도 엄마 보고 재혼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건 엄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렸죠.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목소리였지만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어요. 그럼 가. 내 마음대로 살아. 엄마,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릇을 거칠게 닦았죠. 물이 튀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 목소리가 참 낮았어요. 힘이 빠진 목소리였죠. 그럼 저 나갈게요.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죠.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을 챙기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 저는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한 그릇을.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죠. 그럼 저 가볼게요. 엄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화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가 뭔가 말하기를.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딸깍.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릇을 놓쳤어요. 와장창. 그릇이 깨졌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부엌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때 이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수는 이미 나갔으니까요. 저는 깨진 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민수의 표정이, 낮게 깔린 목소리가, 가방을 들고 나가던 뒷모습이,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할까? 돌아오라고 할까? 하지만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그 애가 먼저 연락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의지를 세운 것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지는가?
어리석은 싸움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가끔 민수 생각이 났어요.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한가? 그런 생각.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였어요. 친척 언니가 물었죠. 정순아, 민수는 요즘 어떠니? 잘 지내죠, 뭐. 자주 보니? 바빠서 자주는 못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어요. 체면이 있었으니까요. 3달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 방을 지나가다 문득 들여다봤어요. 그대로였습니다. 민수가 떠나던 날 그대로. 책상 위에 책들이 놓여 있었죠. 옷장에는 옷이 몇 벌 남아 있었고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어요. 민수의 흔적들, 어릴 적 사진, 학교 때 상장들, 회사 명함,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민수가 앉던 자리, 창밖을 바라봤죠. 민수도 이 자리에서 이런 풍경을 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전화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시간만 흘러갔죠. 그리고 어느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이 깨서 전화를 받았죠. 정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따님 민수 씨의 어머니시죠? 아들이라고 정정하려다 말았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에 힘이 빠졌죠. 어느 병원이요? 경찰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아니길 바랐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 살아있길.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민수를 봤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죠.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야. 일어나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민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영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저는 여전히 그 젊은 남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 하고 있었죠. 민수에 대해, 제 아들에 대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그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말을 할까? 민수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말을, 제 인생을 바꿀 그 말을. 고인께서 생전에 그 향을 자주 피우셨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향이요? 네, 계피향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계피향, 아까부터 제가 맡았던 그 냄새. 저는 민수 형의 회사 후배입니다. 서진이라고 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은 사무실에서 자주 향초를 피웠어요. 계피향, 향초였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생각이 날 때마다 피운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께서 계피차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 냄새 맡으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가 좋아한 게 아니라 민수가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셨구나. 제가 민수를 위해 끓여줬던 거예요. 그 앤 그 냄새를 좋아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님, 서진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그 향을 피웠다고요? 네, 거의 매일이요. 매일. 책상에 작은 향초를 놓고 일하셨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죠. 민수가 저를 그렇게 그리워했다니. 매일 향을 피우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니. 저는 뭘 했나요? 그 애를 내쫓았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은 좋은 분이셨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셨고 후배들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그랬나요? 네, 제가 힘들 때마다 형이 도와주셨어요. 밥도 사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랬군요. 그런데 가끔 표정이 어두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봤죠. 언제요? 퇴근 후에요.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형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어떻게? 슬퍼 보였어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표정이랄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민수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집이 없었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쫓아냈으니까. 한 번은 물어봤어요. 형,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뭐라고 했나요? 형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네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더 물어보지 못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외로움이 있었겠죠. 형은 자주 향초를 보셨어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곤 하셨죠. 향초를요? 네. 불을 켜놓고 한참 동안 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때 절 생각했겠네요. 아마도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서진은 말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민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다시 오지 말라고 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버렸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어요. 제 고백을, 제 죄를.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 하지만 못했어요. 힘드셨겠어요. 민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형은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봤죠. 정말요.
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과 연락하시냐고. 뭐라고 했나요?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못 한다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네. 자기가 효도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제가 되어야 해요. 민수가 아니라 효도는 충분히 했어요. 평생 효자였죠. 형도 그걸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말해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되신 거 아닐까요? 뭐가요? 서로 사랑했다는 거요. 어머님도, 형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죠. 자존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형이 마지막까지 간직한 게 그 향이었어요. 계피향. 네. 어머님의 향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향이 여전히 퍼지고 있었어요. 더 짙어진 것 같았죠. 방 안 가득, 제 주위 가득, 민수의 향기, 아들의 마지막 인사. 민수가 여기 있는 건가요? 아마도요. 어머님 곁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민수의 냄새, 아들의 사랑. 민수야,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미안해. 서진은 조용히 물러섰어요. 저를 혼자 두었죠.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향 속에 잠겨서 민수와 함께.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불이 켜졌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을 주었죠. 민수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아들을 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 민수야, 엄마가 늦었구나.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다시 흘렀죠.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해. 효자라고 말 못해서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아내서 미안해. 혼자 두어서 미안해.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향이 대답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계피향이, 민수의 향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유리. 사랑해. 내 아들아, 그렇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정말 사랑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죠. 저만 남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향과 함께. 저는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어요. 잠들지 않았죠. 민수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밤, 마지막 시간, 함께 있고 싶었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향은 여전했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민수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증거니까요.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 손녀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밤새 여기 계셨어요? 그래, 주무셔야죠. 괜찮아. 마지막이잖니. 수민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를 바라봤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둘 다 민수를 잃었죠. 둘 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향이 우리를 위로했어요. 계피향이, 민수의 향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죠.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방문 앞에 섰어요. 손을 문고리에 올렸죠.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냄새가 났어요. 아직도 남아 있었죠. 아들의 흔적이. 저는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둘러봤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죠. 민수가 떠나던 날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죠. 민수가 앉던 자리. 책상 위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필통도 있었고요. 메모지도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 안에는 펜들이 있었습니다. 공책도 몇 권 있었고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회사 서류, 은행 서류. 저는 천천히 하나씩 꺼내봤어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마지막 서랍이었어요. 열었을 때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갈색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죠. 저는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 민수가 왜 이걸 숨겨뒀을까? 저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유리병, 향초였어요. 계피향 향초. 또 하나는 편지.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였죠. 저는 먼저 향초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봤어요. 작은 유리병 안에 왁스가 담겨 있었죠. 심지가 꽂혀 있었고요. 라벨에 적혀 있었습니다. 계피. 단 한 글자. 저는 향초를 코에 가까이 댔어요. 냄새를 맡았죠. 계피향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그 향. 민수가 매일 피웠던 그 향. 저는 눈을 감았어요. 향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집어들었죠. 봉투는 닫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펼쳤어요. 민수의 글씨였죠. 조금 흔들린 글씨. 울면서 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엄마. 이 편지를 언제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참 후일 수도 있고, 혹시 영영 읽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멈췄어요.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그날 엄마가 나가라고 했을 때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슬펐죠. 엄마가 저를 밀어내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시느라,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민수야.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없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손녀 수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수민아, 수민은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 자국을 봤죠. 할머니,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게 뭐예요? 제 손에 들린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남긴 편지야. 아빠가요? 그래. 수민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를 바라봤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왜요? 효도 못했다고.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효자였잖아요. 그래. 내 아빠는 효자였어. 그럼 왜 미안하다고 했어요?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했나 봐. 저는 다시 편지를 들었어요. 계속 읽었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계피향. 저는 이 향을 맡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계피차를 끓여주셨죠.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따뜻했거든요. 엄마의 사랑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향을 샀어요. 향초로 일할 때마다 피워요. 그러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할머니, 수민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린 손길. 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넌 알고 있었구나.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엄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먼저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지금은 못하는 말이에요.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그때는 꼭 할게요. 약속해요. 엄마가 좋아하던 이 냄새. 언제든 이 향이 나면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엄마 곁에 있다고, 항상 함께 있다고. 사랑해요, 엄마. 민수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거든요. 수민도 같이 울었어요. 할머니와 손녀. 둘 다 민수를 그리워했죠. 둘 다 사랑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저는 향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향초. 민수의 마음. 아들의 사랑. 수민아, 네. 할머니, 이거 같이 켤까? 향초요. 응. 내 아빠가 남긴 거야.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켜요. 저는 향초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냥을 꺼냈죠. 서랍에 있던 성냥. 민수가 쓰던 것. 저는 성냥을 그었어요. 칙.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지만 밝았어요. 저는 향초에 불을 옮겼습니다. 심지에 닿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작은 불빛, 따뜻한 빛,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계피향,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향을 깊이 들이마셨죠. 민수가 느껴졌습니다.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수민도 향을 맡았어요. 아빠 냄새 같아요. 그래. 내 아빠 냄새야. 좋은 냄새네요. 그치? 우리는 향초를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죠. 계속 타올랐습니다. 밝게, 따뜻하게. 저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죠. 언제든 이 향이 나면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민수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알았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향은 계속 퍼졌어요. 방 안가득, 우리 주위 가득, 민수의 향기, 아들의 사랑. 저는 향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저 향과 함께, 민수와 함께 밤이 되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방 안은 밝았습니다. 향초 불빛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민은 잠이 들었죠. 제 옆에서 조용히 저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 수민아, 속삭였어요. 그리고 다시 향초를 봤습니다. 불꽃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왁스가 녹아내리고 있었죠. 곧 꺼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향은 남을 테니까요. 기억은 남을 테니까. 민수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테니까. 저는 눈을 감았어요. 향 속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향 속에, 아들의 사랑 속에, 그리고 처음으로, 장례 이후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수가 저를 용서했다는 걸, 아직도 사랑한다는 걸, 그걸 알았거든요. 편지를 통해, 향초를 통해,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뜨고 있었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민수 생각이 났어요. 어린 민수, 5살 때의 민수, 처음 유치원에 간 날이 기억났습니다. 민수는 울었어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고. 저는 달래야 했죠. 엄마 금방 올게.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재밌어. 친구들도 많고. 엄마가 더 좋은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빨간 가방을 메고 눈물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던 모습. 저는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죠. 민수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향초가 아직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다 타지 않았더라고요. 반쯤 남아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향초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켜고 싶었어요. 민수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성냥을 찾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그런데 그때 뭔가 눈에 띄었어요. 사진 한 장, 서랍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가까이서 봤죠. 민수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더라? 민수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졸업식 날, 우리는 웃고 있었죠. 민수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 둘 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던 때, 왜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멀어진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냥을 그었어요. 칙. 불이 붙었죠. 향초에 불을 옮겼습니다. 심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작지만 밝은 빛, 따뜻한 빛.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향초를 바라봤죠.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숨쉬는 것처럼 향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계피향, 민수의 향,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향초 불빛 하나로. 하지만 충분했어요. 어둠을 밀어낼 만큼, 외로움을 달랠 만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수가 느껴졌죠. 정말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렀어요. 여기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민수는 이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향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더 짙게 퍼지면서, 제 주위를 감싸면서. 내 편지 읽었어.
계속 말했습니다. 했더구나. 효도 못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넌 효자였어. 최고의 효자였어. 눈물이 흘렀죠. 미안해. 널 내보낸 거. 다시 오지 말라고 한 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때문이었어. 어리석은 자존심.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민수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행복했던 때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그때로.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향초를 가까이 당겼어요. 불꽃을 봤죠. 흔들리는 불꽃.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날 용서했니? 물었습니다. 용서해줬니? 향이 더 강하게 퍼졌어요. 그게 대답인 것 같았죠. 그래. 민수는 저를 용서했어요. 편지에 쓰여 있었으니까요. 화나지 않았다고,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속삭였어요. 용서해줘서. 불꽃이 크게 타올랐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밝게 빛났죠. 그리고 다시 작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대답, 아들의 포옹, 널 용서해. 말했습니다. 생각한 거, 효도 못했다고 자책한 거, 용서해. 넌 잘못한 게 없어. 향초를 바라봤어요. 완벽한 아들이었어. 엄마의 자랑이었어.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또 그래. 항상 그럴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향으로, 빛으로.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밖을 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 반짝이는 별들. 별 보이니?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저기 위에. 하늘을 가리켰어요. 여기? 엄마 곁에. 향이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민수에게 닿는 것 같았죠. 괜찮아. 내가 어디 있든 말했습니다. 항상 널 생각할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이상했죠. 새벽인데 따뜻했어요. 마치 민수가 보낸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바람을 맞았어요. 눈을 감고 얼굴을 내밀고 민수의 손길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너구나.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죠. 향초는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반쯤 남았습니다. 곧 다 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향은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마음에 남을 테니까.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죠. 민수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답장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죠. 민수야, 엄마야, 내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줘서. 엄마도 할 말이 있어. 많아.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을 정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쓸게.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전하고 싶은 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움직였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널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자존심만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돌이킬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엄마는 너를 안을 거야. 나가지 말라고 할 거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도 말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사랑해, 민수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넌 엄마의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항상 그럴 거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번졌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내가 효자였다는 거 엄마는 알아. 항상 알고 있었어. 그냥 표현을 못한 거야. 미안해. 이제는 말할게. 고마워. 날 위해 살아줘서, 엄마를 사랑해줘서, 끝까지 날 생각해줘서, 넌 최고의 아들이었어. 엄마의 자랑이야. 그리고 약속할게. 너를 잊지 않을게. 매일 생각할 거야. 이 향을 맡을 때마다 내가 곁에 있다고 느낄 거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줘. 엄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내 아들아. 영원히. 엄마가 편지를 다 썼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편지를 읽어봤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 말했으니까요.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마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민수의 편지 옆에 놓았어요. 나란히 어머니의 편지와 아들의 편지. 함께 향초를 받습니다. 거의 다 탔어요. 왁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불꽃도 작아졌습니다. 곧 꺼질 거예요. 저는 향초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불꽃을 지켜보고 싶었죠. 민수의 마지막 빛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왁스가 녹아내렸어요. 불꽃이 점점 작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꺼졌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공기 중에, 제 코에, 제 마음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 속에 잠겼어요. 자, 민수야, 속삭였습니다. 꿈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향으로, 기억으로, 사랑으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민수와 함께 영원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 부드러운 빛. 저는 여전히 민수 방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밤새 그 자리에 있었죠. 잠들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향초는 다 탔어요. 왁스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향은 여전했습니다. 방 안에 가득. 제 옷에도 배었어요. 손에도, 머리카락에도, 온몸에 민수의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걸어갔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풍경,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민수와 함께한 첫 번째 아침이었거든요. 장례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아침. 문이 열렸어요.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잠이 안 와서. 밤새 여기 계신 거예요? 수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몸 안 좋으시겠어요?
오히려 좋아. 정말요. 민수랑 함께 있었거든. 수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향초를 봤어요. 다 탄 향초, 향초 다 탔네요. 밤새 탔어. 예쁘게 탔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 거야. 수미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 어린 손,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 슬프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 아빠가 떠난 거요. 그리고 아빠가 날 용서했다는 것도.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민이 말했죠. 할머니, 무슨 냄새 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 같은데. 달콤한 냄새요. 따뜻한 느낌. 좋은 냄새예요. 치. 내 아빠 냄새야. 수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을 감았죠. 정말 아빠 같아요. 아빠가 여기 있어. 지금도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수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좋다. 아빠가 함께 있으면 우리 셋이 함께야. 저는 수민을 안았습니다. 꼭 손녀의 작은 몸, 따뜻한 온기. 수민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민수의 향기 속에서 함께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 수민이 만들어줬어요. 할머니, 드세요. 수민아. 나 배가 안 고프네. 그래도 드셔야죠. 기운 나셔야 해요. 먹을게.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수민을 위해서 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 그럼 저랑 산책 가요. 네. 밖에 날씨 좋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나가볼까? 좋아요. 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죠. 저는 민수방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초를 봤어요. 다 탄 향초. 저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함께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민수를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할머니, 이쪽으로 가요. 수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민을 따라갔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했죠. 길을 걷는 동안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게 없었거든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이 많았어요. 벤치도 있었죠. 할머니, 저기 앉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 어때요, 할머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네. 자주 나오셔야 해요.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네요. 정말 맑다. 아빠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수민을 봤습니다. 수민도 저를 봤죠. 당연히 보고 있지. 어디서요? 위에서. 아니면 여기서. 여기요. 우리 곁에서. 수민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찾는 것처럼 민수를, 아버지를. 안 보이는데요.
않아도 있어. 항상 어떻게 알아요? 여기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느껴져.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할머니 곁에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느꼈어요. 민수의 손길 같았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죠. 속삭였습니다. 알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수민도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느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람을 맞으며 햇살을 받으며 민수와 함께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그래야 했어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수 없이, 하지만 민수와 함께, 마음속에, 기억 속에, 향기 속에, 네. 할머니, 이 집에 가서 뭘 좀 할까? 뭐요? 끓여볼까? 수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오랜만에 좋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공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죠. 천천히,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었죠. 계피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산 것, 민수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것,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계피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계피를 넣었죠.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계피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가득, 집 안 가득, 민수의 향기. 할머니, 이 냄새 내 아빠가 좋아하던 냄새야. 정말 좋아요. 치. 우리는 계피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향을 맡으며, 민수를 생각하며, 차가 다 우러났어요. 저는 컵에 따랐습니다. 2개, 저와 수민 것, 그리고 하나 더, 민수 것, 빈 컵이었지만, 민수를 위한 것이었죠. 할머니, 저건 뭐예요? 내 아빠 거야. 아빠도 마시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3개의 컵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나란히, 우리는 앉았어요. 차를 마셨죠. 따뜻했습니다. 달콤했어요. 민수의 맛. 예? 네. 정말 좋아요. 내 아빠도 좋아했을 거야. 아빠도 지금 마시고 있을까요? 우리랑 함께. 수미는 빈 컵을 받습니다. 민수의 컵을,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맛있죠? 저는 웃었습니다. 내 아빠 지금 웃고 있을 거야. 우리는 차를 마셨어요. 천천히, 향을 음미하며, 민수와 함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 방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계피향과 함께 빛과 향기,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그리고 민수, 3사람, 한 가족. 할머니, 방이 따뜻한 냄새 나요. 네. 정말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수 냄새야. 아빠 냄새. 내 아빠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야. 수미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진심으로, 행복하게. 창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민수 없이, 하지만 민수와 함께 그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제 옷에, 제 마음에,
영원히.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달콤했죠. 민수의 사랑. 아들의 마지막 선물. 민수야, 속삭였습니다. 곁에 남아줘서.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혼잣말이야. 아빠한테 한 거죠. 수민도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저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사랑해. 함께 말했죠. 그 순간 향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방 안 가득, 우리 주위 가득, 민수의 대답처럼, 민수의 포옹처럼 우리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 향기로, 그 사랑으로 영원히. 햇살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밝게, 마치 민수가 보내는 빛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과 함께, 향기와 함께, 영원히.